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멈출 줄 모르는 중국의 영토 확장이요. 그 저열한 실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정면 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전투의 선봉이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건데요. 바로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입니다. 최근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포병 전력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포병 전력의 주력이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바지라입니다. 인도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최강의 자주포로 중국을 겨냥한 셈인데요. 실제로 바지라 전진 배치를 포착한 중국은 주력 자주포인 PCL-181로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로써 얼떨결에 대한민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장전이 성사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K9 대 PCL-181의 승패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현대강군에 있어 자주국방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는 군사적인 관점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맥상통인데요.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생산 인프라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는 세계 7위의 거대한 영토와 함께 14억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유한 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2014년에 출범한 현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며 모든 인도 무기체계 부품의 60% 이상을 자국산 기술로 생산하겠다고 단언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수입에 드는 예산의 일부를 자국 제조업에 재투자할 만큼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산 무기체계 개발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과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인도의 이러한 결정은 대단히 상식적인 결정인데요.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도 자주포 앞에서는 산산이 박살났습니다. 무기체계 자체 개발에 그토록 집착하던 인도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지난 1월 초 인도는 자주포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K9 100대, 금액으로 따지면 8,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의 인도가 이미 K9 100대를 도입한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무려 2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인도 정부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자국의 자주포 시장이 박살날 수도 있는 과감한 결정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K9 기존 보유분을 라닥 지역에 배치했는데요. 이곳은 2020년 인도-중국 국경 분쟁이 발생한 지역으로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무려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인 2022년 12월에는 300에서 400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들이 실질 통제선인 LAC를 침범해 인도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6월 분쟁에서는 히말라야 국경지대인 가랑 계곡에서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양측 군대가 냉병기를 들고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인도 측에서만 전사자 20명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20에서 30명이 넘는 병력이 전사했습니다. 그나마 두 국가에서 화기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로 끝난 건데요. 당시 사태에 대해 인도와 중국은 상대방이 먼저 국경선을 넘고 도발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BBC가 공개한 중국군이 사용한 쇠몽둥이 사진을 보면 총만 쏘지 않았을 뿐 이미 중국은 사전에 작정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21세기에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국가적 분쟁의 원인은 중국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도와 중국이 오랜 시간 국경 분쟁에 휘말린 이유는 서로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국경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식 국경이 아닌 임시로 정해진 실질 통제선 LAC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과거 1912년 청나라가 민주화운동이었던 신해혁명으로 붕괴하고 티베트가 미승인 독립국을 선언하자 2년 후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과 티베트가 3자 협정을 맺고 맥마을라인이라는 국경선을 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영국은 아크사이친과 아루나찰 프라데시 두 지역을 인도에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맥마을 라인과 함께 이 두 지역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격해지면서 심지어 1962년에는 국경선을 두고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분쟁에 동원된 병력만 인도 12,000명에 달했고 중국은 8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양측 합계 사상자는 무려 6,5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전쟁이 고작 한 달간 벌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짧은 시간 정말 엄청난 인원이 산화한 건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인도와 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인 만큼 다시 한번 인도, 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세계대전급의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두 나라는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화기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슬아슬하게나마 이어져 오던 힘의 균형도 결국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인도와 중국 모두 1996년 맺었던 화기 사용 금지 협약을 깨고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대규모로 활용 무기를 배치 중인데요. 이로 인해 최소 1, 2년 사이에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냉병기 분쟁에서 화기를 사용한 국지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 중국 국경지대 대부분이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산지대는 1년 내내 사시사철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사르르는 추위와 날카로운 바람으로 인해 웬만한 무기체계가 오랜 시간 전투대기 상태에 머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지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기계와 장비는 적군보다도 먼저 심각한 출력 저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서는 헬기는커녕 전차조차도 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에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원거리에서도 효율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이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중국이 국경지대에 대규모 포병 전력을 배치 중이라는 사실이 포착되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100대 이상의 PCL-181 155mm 자주포를 투입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PCL-181은 2019년에 공개된 중국의 최신형 주력 자주포인데요. 시진핑이 추진 중인 군사 현대화 개혁에 발맞춘 자주포인 만큼 중국의 모든 화포 기술력이 총동원되었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런 PCL-181을 투입했다는 것만 봐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맞서는 인도의 대응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도 또한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K9의 인도화 생산 버전 K9 바지라를 배치하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졸지에 대한민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장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실전 경험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전혀 다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K9 바지라의 일방적인 우세를 예측한 것입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수적 차인데요. 서두에 말했듯이 인도가 추가로 K9 100대의 도입을 선언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전력 차이가 순식간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우선 날릴 수 있는 포탄의 숫자부터가 2배 이상 나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K9의 질적 우세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우선 인도의 주력 자주포인 K9 바지라가 10대 한국 생산, 90대 인도 현지 생산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K9 바지라는 FCS와 보관, 통신 시스템, 환경 제어 및 MBC 보호 시스템 등이 인도 현지에서 생산되면서 국내 K9과는 스펙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우선 바지라의 외형적인 특징은 전장 12m, 전폭 3.5m, 전고 3.2m로 큰 차이가 없지만 중량은 50톤으로 국내 K9보다 약 3톤가량 무거워졌습니다. 이는 국토 대부분이 열대기후에 속하는 인도의 특성에 따라 APU 등의 장치가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의 요청에 따라 직사용 포수 광학 조준경이 탑재되었는데요. 최근 자주포 트렌드가 최후의 보루로서 적전차 발견 시 직사 타격 성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니 인도 또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K9 바지라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전면 배치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이기도 한데요.
반면 중국의 PCL-181은 2019년에 배치를 시작한 중국의 최신형 자주포다 보니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전장 6.5m, 전폭 2.6m, 전고 3.6m에 155mm 52구 경장 주포를 탑재한 6x6 차륜형 자주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덕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중국 측의 주장대로라면 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K9의 최대 속도가 시속 67km라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건데요.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K9이 PCL-181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차륜형이라는 한계 때문에 적재 공간이 부족한 PCL-181은 한 번에 총 27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반면 K9은 1.7배나 많은 48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전투 지속 능력 면에서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건데요. 게다가 공격 속도 면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급속 사격 시 15초당 3발, 바지라는 30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에서 8발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응한다는 중국의 PCL-181은 분당 4발에서 6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PCL-181도 분명히 나쁜 성능은 아니지만 상대가 K9 계열 자주포라는 사실이 패착인데요. 차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의 운용 인원은 5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포반장, 부사수까지 포함한 최대 운용 인원으로 극단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면 최소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추가 장비 없이 K9 한 대로도 사격 재원 산출과 타격을 가능하게 만든 훌륭한 전자장비 덕분인데요. 반면 PCL-181은 기본 최소 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최대치로 따지면 거의 절반의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간으로 2배 이상의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거리와 명중력 면에서도 PCL-181은 K9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모양새인데요. 먼저 K9은 47톤, 바지라는 5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155mm 52구 경장에 성공한 만큼 뛰어난 성능의 현수 장치를 탑재한 덕분에 상당히 높은 반동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9의 주퇴복자기는 2개의 유압식 후퇴 브레이크와 내부 완충기, 공압식 원복 장치 등으로 사격에서 포신의 좌우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요. 반면 PCL-181은 25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와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로 인해 반동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차체까지 너를 뛰는 PCL-181의 높은 명중률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PCL-181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 대부분 구조적인 한계상 견인포와 마찬가지로 땅의 지지대를 박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PCL-181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1-2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K9이 고작 30초면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심지어 공격 범위에서도 K9은 꾸준한 포탄 개량으로 K315H1의 포탄 사용 시 최대 55km까지 타격이 가능한 반면 PCL-181의 최대 사거리는 고작 40km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왜 전문가들이 PCL-181보다 K9이 한 단계 위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중국의 무기체계는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준수한 듯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하면 엉성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어력 면에서 PCL-181은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K9은 35mm 균질 아병 강판을 탑재해서 전, 측, 후면 모두 14.5mm 기관총탄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m 이상에서는 155mm 고폭탄의 포갑이나 파편까지도 방어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PCL-181은 승무병에 대한 기본 방어력이 전무합니다. 그나마 12.7mm 중기관총까지 방어할 수 있는 상부장갑을 탑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고작 이걸로 포갑과 파편을 막기에는 턱도 없는데요. 즉, 정리하자면 다른 지표가 모두 동일하다 하더라도 포병전에 있어서 PCL-181의 성능은 최악입니다. 사실상 빠른 속도를 앞세운 보병의 화력 지원을 제외하고는 자주포라고 부르기도 아까운데요. PCL-181의 경우 포탄이 곁에 떨어지기만 해도 사람은 물론 차량에 실린 포탄까지 유폭의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게다가 PCL-181이 그렇게 자랑하는 기동성조차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인도가 K9의 도입을 결정한 이유와 일맥상통인데요.
인도는 K9은 엔진의 자동 제어 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이점이 있다 라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K9 바지라의 경우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을 기동해야 하는 만큼 엔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악조건 속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현지화를 거쳤습니다. 인도의 항군 관계자는 원래 K9이 평야 지역의 포병부대용 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산지대인 라닥에서도 아무런 무리 없이 자력 기동이 가능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반면 PCL-181은 지금까지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배치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극도로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2020년 분쟁 당시 인도가 라다크 지역에 K9을 배치해버리자 중국은 어이없이도 자국 부대를 철수시켜버렸습니다. 목에 잔뜩 힘을 주던 중국이 이런 허무한 결정을 한 이유는 이미 K9 자주포의 자국 자주포가 무력하게 박살나는 경험을 치렀기 때문인데요. 바로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이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 PCL-09의 수출형 SH-1 36대를 주력으로 사용했고 인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K9 바지라 10대로 대응했는데요. 즉 대한민국과 중국의 간접 포병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과 같았는데요. 3.6대 1이라는 충격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K9이 중국의 PCL-09를 격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충격적인 결과는 현재에 이르러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눈이 먼 중국을 한 번쯤 대한민국의 K9이 시원하게 박살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